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살인데요. 영어민 어학원 50분 수업 5일 하는데 보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엄마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아마 워킹맘이시거나 이런 것 같은데 사실 요 정보만 가지고는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원장님 경험상 요 정도 글로도 어떤 분인지 파악이 되신다고 하면 네네. 50분 말, 5일 하는 거는 7살이면은 되게 음, 그러니까 시간으로는 긴 건 아니죠. 50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네네네. 50분 수업이 긴 건 아니고요. 사실 선생님이 재미있게 수업하고 중간에 책을 한번 바꿔주면 120분도 할 수 있어요. 7살. 네. 그런데, 주 5일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숙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간단한 숙제면 아, 이제 매일매일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매일 숙제를 해야 되니까 뭐 간단한 숙제면 이제 피로도 높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매일 가는데 숙제가 많다면 50분 숙제하는데 숙제를 막 2시간 이렇게 한다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양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양이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엄마가 그걸 케어해 줄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마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라고 하셨으니까 숙제가 많으면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숙제가 적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90분으로 주 2회나 3회를 가는 것도 이제 한 번쯤 바꿔주는 것도 제가 학원을 잘 몰라서 이 학원을 그 섣불리 어드바이스를 드리기가 어렵지만 5일 가는 것보다는 3일 가는 게 아이의 피로도, 엄마의 피로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7살 아이가 원어민 선생님이 하시는 학원을 보낸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학원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티칭을 2년을 했었거든요, 영어학원에. 그래서 이제 학원에 대한 건 알지만 그 7살 아이가 처음으로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다른 반 친구, 같은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영어를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이 생기는 거, 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 네,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7살 친구가 그 전에 얼마나 영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반에서, 물론 레벨 테스트를 해서 비슷한 실력의 애들끼리 이제 반배정을 하긴 하겠으나, 그 아이가 힘들어하고 그러면, 뭐, 한 달이 되든, 뭐, 한 달이 채 안 되더라도,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냥 그만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그런 것들은 미리 시나리오를 적어두시면 좋아요. 시나리오를. 만약에 아이가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겠다. 한 음, 음, 3개월 음, 정도의 시나리오는 음, 최소한 이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네, 포인트네요. 시나리오 교육법. 시나리오 그러니까 교육법. 네. 내가 이 아이를 1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 학원을 몇 년을 보내거나 어느 과정까지 보내고 싶다. 만약에 힘들어하거나 안 맞으면 원장 선생님 혹은 담임 선생님과 어떻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지라는 시나리오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100% 수업을 할 때 제가 드는 우려가 있다면 한국인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 중에 뭐 한 이틀은 네, 아니면 아니면 수업 자체를 뭐 50분 동안 수업을 하고 10분이라도 아니면은 하루에 120분 수업한다면 반반. 왜냐하면 원어민 선생님은 지금 7살이면 이미 모국어가 잡힌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뭐 미술을 배우건 쿠킹 클래스를 가건 어, 역사를 배우건 테니스를 배우건 인라인을 타건 다 우리말로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말로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서 영어 자체도 우리말로 도와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7살부터는 커요. 4살, 5살 때는 오히려 100% 원어민 노출이 의미가 높고요. 크고요. 근데 7살부터는 우리말 발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도와주는 거 추천드려요. 네, 네.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저희가 이 최영님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7살의 7살 아이를 이제 학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길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주환님도 한번 볼게요. 이주환님 같은 경우는 초이 영어 도서관은 어떤가요? 책 좋아하는데 스피킹은 다른 방법으로 또 해야 하나요? 초이 영어 도서관. 저도 영어 도서관 엄마들 요새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서 음, 리딩하고 뭐 이렇게 듣기 하고 이런. 자, 뭐 영어 도서관은 영어 학원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영어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원장 선생님이나 영어 도서관 선생님이 그
뭐 리드하는 프로그램이 영어 학원 수준으로 높다면 그리고 풍부하고 다양한 뭐 단어 시험도 보고 리딩도 해주고 라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준다면 어학원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일단 영어 도서관만 다니는 경우에는 책 읽기만으로 영어를 늘려보자라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또 집에서 많이 들려주기도 하고 또 단어도 체크하고 공부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어 도서관은 한 번 갔을 때 120분 정도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보통 쿠폰제로 등록해서 일주일에 많이 가면 3번, 적게 가면 한두 번을 가요. 한 번 갔을 땐 60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영어 노출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영어 도서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아직 영어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같은 학년이랑 원어민 선생님을 만나는 영어 학원을 가기 힘들 때 선택들을 많이 하세요. 아직은 영어 학원을 가기에는 우리 아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지만 영어 도서관은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그럴 때는 영어 도서관으로 이제 그 부드러운 안착을 한 건 소프트 랜딩 한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또 영어 학원으로 옮길지에 대해서 아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영어 도서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영어 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긴 한데, 그 영어 도서관 같은 게 뭐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성행하고 있고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접근이 하겠죠. 편해요. 네, 왜냐면 반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혼자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시간표 짜기가 너무 수월하고 쿠폰식이기 때문에 안 아무 보내도 때나 계속 가도 2월이 돼요. 계속 2월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자유로운 교육이 시작될 수 있어요. 너무 플렉서블하게. 이럴 땐 안 가고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장점이자 단점이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피킹 환경은 별로 없어요. 영어 도서관은 선생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명이나 2명의 선생님이 거기에 오는 모든 아이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인당 적으면 5분, 많으면 10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자율성이 있고 아이가 적극적으로 할 마음이 있고 이러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 보내기에는 아이가 너무 내성적이고 네. 뭐 이런 친구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영어 도서관이 그런 점에서는 좀 도움이 되죠. 아이가 학원 가는 거 부담스러워해도 영어 도서관에 가서 좋아하는 그림책 읽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효장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엄마가 영어를 잘못해도 희망이 있다고 해주셔서 안심되네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책에서도 제일 그러니까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 주제인 학원을 보내거나 아까 이제 그 영어 도서관을 보내는 경우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보다 전반적으로 중요한 게 학원을 보내건 어디를 보내건 집안에서도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서를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영상들,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막 보여줬던 거 아니고요. 엄선해서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 김뭉찌님 초 여자아이인데요.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리딩 어휘 실력은 괜찮아지는데 스피킹 발음을 놓치게 돼서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5이면 영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어머님들이 하나 오해하시는 게 영어 학원은 외국 사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학원을 보내는 거는 유학도 아니죠. 그리고 국제학교를 보내는 대안학교식 공부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학원을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 시수랑 절대적인 노출량이 사실 회화를 잡고 스피킹을 늘리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리딩과 어휘 실력이 느는 거고요. 방법론적으로 어휘 시험 보죠. 그러니까 어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와서 토플 리딩이라든지 다른 ETL 리딩 교재를 공부하게 되면 그 리딩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이와 스피킹하는 시간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1대 다수의 수업이고 스피킹을 잘하는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학원을 가서 클래스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여기는 외국이 아니고 국제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끼리는 우리말로 얘기하고요. 선생님 혼자서 스피킹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학원이 스피킹에 포커스를 두기가 너무 어렵고 읽고 컴프레hen션 체크하고
그 읽은 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물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을 하게 되는 시간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도움은 드려야 되니까 네. 스피킹을 만약에 추가로 하고 싶으시면 화상 영어를 추가로 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물론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으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글링을 할 때도 공을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선은 지금은 그 5학년 친구가 리딩 어휘 실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더 쓰면 이제 거기다가 조금 중점을 맞추시고 스피킹 발음 물론 잘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시려면 많이 들어야 돼요. 또 듣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리딩만 할 게 아니라 그 리딩한 걸 뭐 음원을 좀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도 해보고 그 말한 걸 녹음해보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또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이가 스피킹을 좋아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중요해요. 우리말로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영어 스피킹을 유창하게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네. 영유 1년 다닌 초1 아들인데요. 주 3회 가는 영어 학원을 막 시작했어요. 숙제가 교재 본문 써오기, 일주일에 단어 30개 외우기 등등이 있어요. 숙제 좀 과해 보이는데 아이 영어 향상에 도움이 될까요? 집에서 넷플릭스랑 ORT 병행해서 엄마표 하려다 보낸 건데, 이거는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 이미 영유를 다녔네요. 네. 일단 영유를 다녔고 1년 다녔다는 건 7세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7세 때 영유를 보낼 정도면 5세, 6세 때 엄마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 3회 가는 영어 학원인데 이제 그 갔을 때 몇 시간 공부하는지는 궁금하네요. 만약에 1학년이니까 90분으로 가정해 볼게요. 90분에서 2시간 사이. 숙제가 교재 본문을 써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타 학원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지만 교재를 써온다라는 거는 it's not my style.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말을 가르칠 건데 제가 우리말 책을 써오게 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거는 효과가 있으려면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쓰면서 무조건 그 내용을 생각하고 꾹꾹 눌러 쓰면서 한 번 더 외우려고 하는 아이라면 의미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손 운동이에요. 영혼 없이 그냥 카피하는 거죠. 그냥 빨리 쓰고 싶으니까. 아이가 쓰는 것 자체에 큰 어떤 효과가 있으려면 아이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일주일에 단어 30개 외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단어 30개는 적당한 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이면 많진 않네요. 네, 솔직히 많은 양은 아닌데 아니네요. 거기에 본문 근데 본문이 또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제 말씀을 듣고 너무 또 걱정하시진 않아도 되는 게요. 그 본문이 또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아이에게 손글씨 쓰는 연습은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책 쓰는 사람들한테 필사를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 필사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 것 같은데 이제 저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지금 이지은 선생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군맘 TV에서 최청 선생님이 이제 하신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그분이 굉장히 말씀을 조금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론적인 게 배경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뇌가 발달하는 3학년부터는 그런 게 학습뇌가 발달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어려요. 네, 지금 1학년한테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조금 효과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른이 하는 거랑은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런데 모든 영어 유치원에서 쓰기 숙제가 나가요, 사실. 모든 영어 유치원에서 6세 정도부터는 쓰기 숙제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그런 것들이 영어 학원에서는 아웃풋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으니까요. 결과를 뭔가 부모님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한미영님, 이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현서 언니처럼 집에서 ORT, 호두, 넷플 하면서 동네 교습소 1년 다니다 지루해서 올 2월 초부터 대형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좋아하고 잘 적응하는 듯 합니다. 숙제도 적당한 듯 해요. 초2 딸아이가 언니 오빠 하는 거 보면서 배워서 좋다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호두나 ORT나 네프를 통해서 집에서 충분히 그 영어 노출을 시켜줬기 때문에 교습소 수업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은 가면 주로 이제 대학원 가면 회화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조금 더 아이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지적 수준에 맞는 그 수업을 해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숙제도 좀 적당하다고 하고, 아무튼 이제 즐기고 계시다는 얘기셨고, 초3 남아예요. 주3에 영어 학원 시작하고 싶은데 집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지금은 알파벳 쓰기와 하루에 한 줄 문장 쓰기, 주 1회 화상 수업만으로 만족하는데 욕심도 잘 하려는 욕구도 강한 아이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하고 있으시니까 네. 어떤 거를 도와드려야 될지는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잘하고, 저는 되게 잘.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사실 외국어라는 거는 나이랑은 상관없는데요. 그쵸, 나이랑. 늦게 시작해서도 뭐 성인이 돼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주3에 영어 근데 시작하고 이제 싶은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면 보편적으로 이제 알파벳은 좀 빨리 이제 속도를 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저 잘못 이해했네. 지금은 속도를 좀 내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속도를 좀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욕구가, 잘하려는 욕구가 강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승부욕이 되게 강한 아이여서, 네.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기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접근을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아이랑 밀당이 좀 네, 있어야 네. 돼요. 격려도 좀 하셔야 되고. 네. 그 아이 성향은 엄마들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엄마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주변의 전문가들하고도 같이 얘기 좀 해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민정님. 6세 여와 영어를 좋아하는 편인데, 현재 학원 포함 사교육은 안 하고 있고요. 인류에서 주 3회 원어민 영어 수업이랑 영어 DVD를 활용한 엄마표 영어 약간 하고 있는 게 다인데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현재 6세 아이에게 꼭 하면 좋을 영어 공부 팁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유아 영어죠. 네. 지금 뭐 엄마표 영어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네, DVD를 약간이라고 하셨는데 약간이 얼마 넘는 건지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조금 적당한 거고요. 네, 1시간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6세한테는 그림책이 빠질 수가 없죠. 네, 그림책을 엄마가 읽어주셔도 좋고 MP3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음원을 들려주셔도 좋고. 네. 아까 어떤 어머니가 이제 영어에 자신이 없을 때 엄마표 영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회화 자체에 자신이 없으니까 영어로 말해주실 수 없다면 롤플레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그림책을 볼 때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나눠서 그건 읽는 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롤플레잉을 하고 아이가 만약에 글자를 읽을 수 있다면 읽으면서, 읽을 수 없다면 듣고 카피해서 따라하기 위주로 롤플레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엄마 편지 만 3년에 나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기질적으로 성실한 아이예요. 둘째는 오빠가 본 영상 같이 보는데 보는 건 잘하는데 더 어려워 보여요. 근데 대충 내용과 흐름은 알더라고요. 그림만 보고 아는 것 같아요. 따로 쉬운 영어 리틀팍스겠죠. 1단계부터 다시 봐서 3단계쯤 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아주 쉬운 것도 번역은 못하네요. 기다려줘야 되겠죠. 누추한 질문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을 그냥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기다림.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노출 1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그걸 우리말로도 번역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플롯이라고 하죠. 주인공이 누구고 그 주인공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 정도만 이해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재밌으니까 또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문장 일일이 다 번역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년 정도 노출해서 이렇게 좀 꾸준히 보는 거면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꼼꼼한 디디맘, 초1부터 대형 어학원 다니다가 구멍이 많아져서 홈스쿨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학원 가는 걸 좋아하지만 엄마가 볼 때 좋아하는, 이게 그때 그 말씀 하셨는데요. 네. 엄마가 볼 땐 좋은 교수소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에서 계속 원서 읽기 수업을 하는데 초3인데 방송 보다 보니 학원으로 옮겨가야 하나요? 네, 이거 이건 드릴 말씀이 좀 많네요. 네. 일단은 학원 가는 걸 좋아하지만이라는 거는 이제 학원 가는 걸 왜 좋아할까요? 만약에 근데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게 또 가서
또 즐겁기만 하면 안 돼요. 음. 만약에 가서 너무 재밌기만 한 거죠.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교육소. 구멍이 많아져서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구멍이 많아. 구멍이 많아질 수도 있죠. 재밌기만 하면 구멍이 채워지지 않고 재미만 채워지니까 그 약간 이제 키즈 카페처럼 아이가 가고 싶어요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가서는 너무 즐겁게 웃고 이제 재미있게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어 엄마 오늘도 이렇게 올 수가 근데 있는데 엄마 아이비가 꼼꼼한 마음이세요. 예. 꼼꼼하신 분이면은 그런 거 다 잘 캐치하셔야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요? 네, 아니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엄마가 지금 그런데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그거는 사실 초1부터였는데 지금 몇 학년일까요? 초3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구멍이 많아서 그만뒀는데 집에서 엄마표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나중에 초4 때 학원을 가서 초4와 함께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초3이나 초2랑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부터 약간 남은 시간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좀 막 네, 그냥 막 현실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잘하는 아이들이랑 해야 좀 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 레벨이 안 나와서 기본반에 들어가면 기본반에 올만한 아이들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기초반에 올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안 느는 아이들, 공부를 원래 안 좋아했거나 좀처럼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기를 스스로 욕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기초반에 배정됐다면 계속 그런 속도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게 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이 빠르지가 않으니까 손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느리게 뛰는 거죠. 우리 팀이 느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빠른 팀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욕심을 내서 어떻게든지 엄마가 이럴 땐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레벨 테스트를 잘 볼 수 있도록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공부를 학원에 맡기던지 우리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요청으로 과외를 하시는 경우도 차라리 그렇게 어떻게든 해서 레테를 통과하고 엄마가 원하시는 그런 레벨로 입학을 시키는 게 그 뒤부터 마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가가지고 기본반에 들어갔는데 그 기본반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반에 왔어야 할 만한 아이들이 함께 한다. 근데 그 부분이 어머니가 너무 우려가 되신다면 차라리 레벨 테스트를 높일 수 있는 공부를 한 2달 정도 단기로 해서 레벨 테스트를 업하고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은 거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초사 여아입니다. 김 선생님. 네. 작년 학교에서 영어 단원 평가를 치면서 영어의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올 1월에 영어 방문 수업 주 1회 파닉스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5월쯤엔 리딩 책으로 넘어가지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올해 말에는 아이와 얘기 학원을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주 1회 수업이 부족할까요? 너무 부족하네요. 주 1회 수업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월 4회. 월 4회라고 학교 수업보다 안 많은데요. 월 4회라고 생각하면 좀 적은 거죠. 네. 지금 4학년이면 이제 임계치 좀 말씀드릴까요? 임계치? 네네네. 네. 우리가 영어가 발달하려면 임계치라는 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은 터지지 않는 어떤 영어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터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쭉 간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쭉 간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고가 반복되는 건데 지금은 그 임계치를 기다리기에 너무 노출이 적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 원 스텝 업 하는 것조차도 이제 너무 더디니까 지칠 수 있고 영어 공부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하구나. 그래서 임계치를 빨리빨리 조금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래에 쌓아가는 책이 얼른 쌓여야 발을 밟고 올라가서 다음 벽을 넘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른 속도로 책을 쌓으려면 그 책을 다 공부하고 읽어야 된다는 점, 그거를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윤주님, 초3이고요. 지금 5RT 6단계
듣고 있고 넷플릭스 립학 30분 정도 보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원서 리딩에 집중하면 될까요? 목표는 입시 영어 1등입니다. 목표가 명확하시네요. 차라리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시면 사실 가이드 드리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네. 네네. 목표는 입시 영어 1등. 네. 네, 넷플릭스 립학 30분 정도 하고 ORT도 6단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잘하고 계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네. 사실 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4학년 때까지 영어는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학습법들을 따라가시는 걸로 충분한 로드맵이 되고요. 5학년, 6학년 때 이제 한국식 영어도 섞어줘서 그래머가 함께 들어오는 거. 그러면 입시 영어까지 가기에는 이제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네, 이게 지금 질문 올라온 거는 마지막인데요. 홍부자 TV님, 학원 경험 없는 초3 엄마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원에서는 그룹 활동이 가능한데 초급 아이들은 발표나 그룹 활동을 하나요?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말하는 걸 듣는 것도 영어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 실력을 먼저 쌓고 학원에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갈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지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또 그게 이제 운동 효과인데요. 운동을 가려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클럽을 가야 되는데 일단 가기 전에 몸을 좀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 옷도 좀 예쁘게 입어야 되고 하니까. 아니면 이상하게 기본적인 노출, 그러니까 영어 노출까지는 뭐 홈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늦어지는 경우예요. 오히려 그냥 얼른 가서 해야 될 건 하고, 아니면 아예 사교육을 갈 생각이 없이 엄마표 영어를 하면 집에서 공부하는 그 피치를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급 아이들도 발표나 그룹 활동을 합니다. 네, 초급 수준으로 하는 거죠. 비니맘 엄마표 1년 아이가 5세입니다. 아이가 영어를 자기 맘대로 얘기하면서 혼자 놀고 있어요. 이 시기점에서 뭘 해줘야 아이의 영어가 한 단계 더 올라갈까요? 이거는요, 그냥, 이거는 제가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서가 했던 거는요, 다른 거 없고, 7세까지, 4세부터 4, 5, 6세, 그 7세 3월까지는 정말,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들, 네, 뭐 디즈니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고, TV 시리즈 뭐 페파피그라든지 까이유라든지 뭐 마이 리틀 포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전에는 슈퍼 심플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한 3년 동안은 영상 노출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해줬고, 그 다음에 그림책 읽기, 영어 동화 그림책을 엄마가 이제 읽어줬죠. 잠새를 독서하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풋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네, 뭐 흘려듣기다 뭐다 이런 것도 해주실 수 있으면 여유가 되면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했었고요. 지금 그 정도만 해주시는 것만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5세 아이가 지금 영어를 한 단계 올라가기는, 네, 지금 우리말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은 때잖아요. 네, 우리말도 완벽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영어는 인풋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 1회가 부족하다면 수업 횟수를 늘리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 후에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요? 이건 학년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만약에 아까 몇 학년이었죠? 3학년이었나요? 김 선생님, 아까 아이가 몇 학년이었죠? 저도 까먹었네요. 초4이네, 초4. 근데 이 정도로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집에서 서브 교재를 하나 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서브 교재라고 하면 엄마와의 약속으로 하는 리딩이나 문법 교재.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면 뭐 고리타분한 뭐 튜브 정사나 동명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와 그 동사와의 관계라든지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런 것들을 또 매치시키고 더즈를 써야 하는지 do를 써야 하는지 is를 써야 하는지 are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꼼꼼하게 하는 거를 하시던지, 아니면 리딩을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엄마가 집에서 그 사운드 트랙도 틀어주실 수 있고 숙제 관리도 하실 수가 있죠. 스스로의 그 공부를 도와주실 수도 있고.